자, 오늘 두 번째 뉴스 살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단 대기업이 로봇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처음 접해보는 그러한 또 이야기들은 아닌데요. 일단은 두산이 피지컬 AI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기도 했고, 그 외에도 로봇 개별주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들려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최근에 또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일단 아무 대기업이나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있죠. 뭐 오픈 AI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 인적 자본이 되게 중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쪽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로봇 사업이 물론 확장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확장이 될 것이고 인력을 대체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러겠지만 당장은 그렇다고 봐요. 근데 당장에 이제 로봇이 투입돼 가지고 빨리 이게 수익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조업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두산이라든지 삼성, LG, 뭐 SK 이런 기업들이 다 어떤 기업들이죠? 제조업으로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어떤 산업이냐면 뭐 더 나아가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우리가 직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워낙에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버렸죠. 근데 그때 물가가 올라갔던 것들의 이제 후폭풍이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닥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번 인하 사이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공장을 지금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건비 비싼 데서 어떻게 생산을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수익성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원래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여타 제3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인건비가 올라버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로봇의 수익성이 뛰어넘는 이제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로봇을 대입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물가 상승이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 하나 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 이제 올스탑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근을 할 수도 없고 제조 공장도 이제 모두 어려워지는 측면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미리 선제적으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은 비교적 선방을 잘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해놔가지고 타격이 비교적 좀 비껴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런 팬데믹 같은 경우가 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이제 각 기업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인건비 상승, 이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앞으로도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은 결국 이 대기업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큰 돈들이 들어오는 대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또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시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도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로봇주들은 또 추가적인 시장의 모멘텀들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적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우로보틱스가 상장 닷째 날에도 계속 상승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테슬라빨에 관한 로봇 이슈들 때문에 오늘 시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 강세, 유진 로봇 또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목별로 보자면은 지금의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지 아니면 조금 덜 오른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봐야 되는지 그런 또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매출이 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쪽에서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랑 반도체, 배터리 이걸 이제 3대 축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SK온이 그 3대 배터리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LG 엔솔이랑 삼성 SDI랑 SK온. 근데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SK에서 이제 인수하는 거 아니냐? 지분 투자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유일로보틱스 이미 청라 땅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2천억이 넘는 캐파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뭐 매출도 1,000억도 안 되고 한 500억도 안 되는 수준인데 순식간에 이제 매출 캐파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제 대기업 자본력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협업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LG전자에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은 액추에이터 쪽이 중요한데 그 액추에이터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LG의 이제 로보티즈,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SK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이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수혜를 받는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로봇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쪽이 좀 두각을 받고 있냐면은 의료 로봇 쪽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좀 컸다라고 보는데 5년 내 이제 외과 의사를 능가하는 그러한 이제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뇌에다가 이제 칩을 심고 이런 식의 이제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활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뇌수술 로봇으로서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고영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의료 로봇, 주행 보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산 기업과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수트 개념으로서 이제 나온 엔젤 로보틱스가 LIG 넥스원과도 얼마 전에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보조 로봇이라고 한다면 나우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주지만 PNS 미케닉스라는 기업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거는 환자에 맞춘 주행 보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 그 재활 치료를 해보신 분들이나 혹은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벽 잡고 이렇게 막 걷는 훈련을 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병원에서 로봇이 보조해주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주행을 보조해 줄 수 있을 만한 로봇들의 수요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선진국들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PNS 미케닉스는 진짜 고령화나 환자나 재활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주행을 보조해 주는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는데 그 지하에서 팝업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실제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이거 네. 로봇 착용하고 제가 제가 그거를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박람회 같은 데 가가지고 본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실생활까지 이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로봇이 맨 처음에 우리 실생활에 치고 들어온 게 이제 로봇 청소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치고 들어왔더라? 뭐 로봇 청소기가 이제 맨 처음에 치고 들어오고 커피도 만들어줍니다. 맞아요. 커피 네. 만들어주는 로봇. 그게 이제 좀 치고 들어오고 뭐 치킨 튀겨주는 로봇.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좀 파고 들어오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이 주행 보조 로봇들도 백화점에서 팝업할 정도면 저는 충분히 치고 들어온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제 발언도 있었고 의료 로봇의 이제 확장성이 뛰어나서 로봇 카테고리 안에서도 의료 로봇 카테고리는 한번 꼭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로봇 쪽에서 이제 수술 보조해 주는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의료 로봇 카테고리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